성창 오토텍은 OEM, 즉 주문자 생산 방식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차량용 에어컨 필터, 클러스터 이오나이저, 인버터 등과 같은 자동차 공조 부품 및 전지 전장 부품이 있습니다. 가정용 공기청정기 생산도 하면서 작년 미세먼지가 뜨거운 감자였을 때 공기청정기 관련주로 분류되며 주가 좋은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수소차와 관련해서 성창 오토텍은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 연료 전기차 열교 환기를 전량 수주했다는 소식과 함께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의 전망 지금 더 자세히 분석해봅니다. 두 번째 성창 오토텍 매수 의견, 매매 의견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저만 다르네요. 네. 네. 우리 처음 저번 주에서도 이제 바꿔야 처음 될까요? 봤어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근데 같아요. 마이스터 전문가님이랑 그 투자주전 전문가님은 이렇게 네. 저만 매수를 들면 네. 매도를 이렇게 드시면 주가가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뭐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네. 우선적으로 해서 아까 네네. 이제 우리 강태공 종목께서 이제 성장 스토리 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구심을 좀 들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거는 제가 개발한 이제 로직이에요. 네. 작년도에서 제가 반도체를 무조건 간다, 또 OLED 간다, 성장 스토리 점수를 아주 제가 10점짜리를 줬거든요. 그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하나의 이제 종목을 가지고 이제 논할 건 아니거든요. 성장 네. 스토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서 비전. 차트, 저는 이제 차트도 네. 보지만 네. 이거는 차트하고는 거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업황. 그리고 업황. 이 회사가 앞으로에 대한 그런 비전. 네. 고인물이 써듯이 변하지 않으면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정체가 되고 있으면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에이테크 솔루션 할 말 너무 많은데 네. 시간 가는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무료 방송 하고 있으니까는 네. 그걸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에이테크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해서 네.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성창 오토텍을 얘기해야 되겠죠? 네. 예. 일단 뭐 성창 오토텍. 이번 주는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이 또 이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원래 하반기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그 모토쇼가 1년에 제가 알기로 2번 정도가 열리거든요. 네. 상반기 또 하반기. 원래 하반기에 열리는 이 모토쇼가 그렇게 이목이 집중이 안 돼요. 원래 상반기가 크게 집중이 돼요. 근데 하반기 이번에 독일 프로프루토에서 열리는 이제 모토쇼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있죠. 솔직히 수소차, 이 성장 오토텍이 수소차로 이제 엮여가지고 이제 올라갔었지만은 너무 투기야, 지금. 예. 아직까지는 수소차 자체가 안정성으로 해서 조금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대가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사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사지를 못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따라서 매출이 아직 안 나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모토쇼를 통해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 이목이 네. 전기차고 수소에 이제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다가 한번 이제 포인트 두고 네. 여기서 플러스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은 정말 가슴을 띄어요. 이게 제 어렸을 때 봤던 이제 제트 작전. 네. 그것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서 성창 오토텍은 아무래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에어필터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네. 그래서 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이 되었던 종목이었고 네. 과거 이제 테슬라 이제 인버터 이제 그 공급을 했던 소식에 의해 가지고 전기차로 엮이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던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적으로 해서 이 회사에 대한 제 이제 점수를 좀 매긴다고 하게 되면은 네. 점수가 조금 이제 짤 수가 있어요. 6점이에요. 기업적인 내용은 이 회사가 더 나아요. 근데 왜 에이테크 솔루션 또 거기에 따라서 8점을 줬냐면은 시장 규모 자체가 시장 규모 자체 이것도 이제 수소라든가 전기차도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근데 삼성은 정말 무서운 조직이에요, 이게. 삼성이 절대적으로 해서 아무거나 이제 투자 안 해요. 예. 2010년도에서 이따가 또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2010년도에서 신수정을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5대 신수정 집중을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네. 이 중에서 몇 개를 접어버렸어요, 그냥. 예?
지금 이제 전장 부품 쪽으로 해서 이제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전기차라든가 아무래도 수소 이거 하면은 이제 현대차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하고 연결이 돼 있는 종목군들 같은 과거에도 크게 시세가 나왔던 적이 많았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창 오토텍은 우선적으로 제가 조금 더 지켜봐야 돼. 왜? 회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 자체가 조금 이제 모멘텀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성장 스토리는 우선적으로 해서 업황은 좋아. 업황은 정말 9점을 줘야 돼요. 근데 일단 기업의 본질 자체는 6점 정도로 해서 제가 매길 수 있겠고 네. 차트 상황에서는 지금 완전하게 주요 매물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8점. 수급도 좋아요. 예. 우선적으로 해서 다음 그림을 통해서 이제 그 매출 추이를 이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네. 자, 저걸 한번 보십시오. 예. 정말 제대로 사이클을 타고 있는 기업들 같은 일정 이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서서 이 우서향이 나와야 돼요, 이게. 매년 꾸준하게 매년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20%, 30% 여기서 만약에 50%, 100% 이렇게 올라가면은 네. 그때부터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주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천천히 이렇게 지그재로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크게 기하급속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사이클이 팡 하고 이제 뛰어 올라가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딱 이거야. 견조해. 적재를 보인 적도 없어요. 가장 실적이 좋았던 시점이 2010년도하고 2013년. 근데 2012년부터 해서 실적이 꺾여버렸어요. 그냥 실적이 계속적으로 해서 꺾여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름대로 해서 개발도 하고 있지만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정체가 되고 있어요. 왜 지금 실적이 이렇게 내려간지 아세요? 예. 국내에서는 이제 에어피트 쪽으로 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사출력, 플라스틱 이제 소재 쪽 있죠. 네. 이거 자체가 계속적으로 다운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사드 이런 이제 인하로 네.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사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수소하고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비중 자체가 크지가 않아. 그러니까 순수 자동차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다 지금은 적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적이 크게 성장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난리 났잖아요, 지금. 네. 우리나라가 제품이.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곤두박 치고 있어요, 지금. 생산 자체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영향에 따라서 실적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저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뭐 차트 분석은 뭐 우리 강태우 전문가에서 한번 받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는 조금 이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까. 오히려 이 종목보다도 나름대로 해서 좀 메리트가 있는 회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떤 예, 제 생각입니다. 회사가 좀 좋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할 수 아, 없고, 네. 예, 무료 방송을 무료 통해서 방송에서. 제가 아주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틈새 제가 홍보도. 한번 네. 전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DBS 전문가님은 성창 오토텍 현재 주력 산업이 정체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강태공 전문가님 어떤 생각이세요? 일단 분석 좀 잘하셨어요. 저도 아까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네. 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게 실제로 수소차가 이제 2014년도에 현대에서 이제 투싼 IX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단가가 1억 5천인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한 8천만 원인가 이 지원을 해준다 해도 그 7천을 주고 누가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제가 일단 선창 오토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네. 저는 얘를 별로 매도 관점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잡주 중에 잡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도 주가 급등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12년 맞나요? 그때 성창 에어텍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전기차 관련 수주를 엮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에어필트 관련해가지고 뭐 미세먼지라든지 네. 아니면 뭐 황사 관련 수주로 엮여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제 이번에 수소차를 엮여서 또 주가 띄우기도 하는데 네. 즉 이 말은 기업적으로는 얘를 올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도 엮어야지만 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뭐 제 관점에 봤을 때는 그냥 완전 잡주 중에 잡주다. 이거고 뭐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차트가 지금 당장에 갖다 던져야 될 자리예요. 왜냐하면 이제 차트를 보여줄 건데 과거에 2012년도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고점대랑 저때가 지금 딱 2012년도 때 이제 전기차 관련 수주 엮여가지고 주가가 딱 11,000원대 떨어졌을 때랑 지금 이제 고점대랑 얼추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녀석이 이제 더 간다고 하더라도 11,000원 그 금방이 끝이다. 금방이 끝이다라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이 기업적으로 봤을 때 얘는 별로 안 좋았으면 매도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또 네. 수소차 관련해서도 좀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수소차라는 게 실제로 말하면은 저는 왜 이제 와서 부각이 되는지 왜냐면은 실제 2014년도에 현대에서 아까 했던 투싼 IX 아니면 네. 뭐 그 혼다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일본 기업에서도 실제로 수소차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부각됐던 이유가 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라고 해가지고 2017년도에 이제 열리는 곳에서 네. 이제 벤츠
벤츠 얘네가 이제 그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그 하나 개발을 그 배터리 제품을 이제 개봉합니다. 네. 개발해서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또 벤츠 유럽에서 또 들어왔네. 네. 유럽에서 오니까 이제 뭐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심리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좀 별로 안 좋아하고요. 또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제 뭐 전기차는 좀 잘 갈만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미 계속 이야기가 나왔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실제로 이제 상용화 좀 돼야 될 시점이거든요. 근데 수소차는 이제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아까 네. 뭐 디베스님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걸음마 떼야 될 시점인데 걸음마 떼야 될 시점부터 이미 과거 전기차 고점까지 매물대까지 소화를 시킨다고 하면 좀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수소차에 대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친환경 에너지도 뭐 환경 때문에 하는 거지만 네. 결국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값싼 이제 가격 때문에 이제 그 연료값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이제 우리가 수소를 이제 그 채취하려면은 이제 일단 석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빼내든지 근데 우리가 뭐 석유를 건들 수가 없는 게 친환경이라고 있으면 친환경. 친환경 때문에 이제 수소를 쓰는 건데 석유를 건드린다 이건 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석유를 이제 공급할수록 이제 셀가스 그런 네. 문제도 있고 이제 환경오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얘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전기분해법이라고 해서 물 속에서 이제 그 분해를 시키자니 이 그 촉매제라든지 전해질 막이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 얘네를 분해시켜서 빼낸다 하더라도 이제 제공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들어간 돈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뭐 상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우리 국내에도 얘네 지금 충전소가 이제 설치 예정까지 해서 9개가 있나요? 네. 9개? 지금 정부에서 얘를 차를 지어서 내가 7천만 원 샀다. 사도 전국에 9개 있어요. 내가 어디 여행 못 갑니다, 이거는. 네. 뭐 가다가 멈추면 바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차는 가야 될 과정이 너무 멀다. 그렇기 때문에 성차 오토텍은 지금은 제가 말했다시피 이제 그 외국인들 뭐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그냥 이슈 보기 위해서 수익 실현하는 거고 네. 이 전기차 수소차도 그래서 묶여서 단기간에 가는 거고 네. 이 수소차도 지금 전기차도 한번 고점대로 쭉 빠졌잖아요. 네. 얘도 한번 고점대로 쭉 빠져서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대는 위험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성창 오토텍은 지금 매도 관점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소차가 아직 시작 단계인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2020년부터는 수소차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를 저는 내다보면? 이게 참 웃긴 게 성창 오토텍은 좀 좋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이거 납품을 하니까 부품을 네. 납품하니까 부품인데 저는 이 수소차 전기차를 2020년도부터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네. 이건 좀 하고 싶은 게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바보 같아요. 그런가요? 외국에서 봤을 때 정말 전기차 수차 시대 열릴 수 있어요. 네. 또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실제로 이제는 이제 석유 이런 화학 차량을 못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네. 이후에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본다고 하면은 외국은 다 주택이에요. 주택 땅이 넓으니까. 네. 그 주택마다 다 한 대씩 다 들어가요. 충전기가. 네.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국내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인데 네. 그 지하 자리야 하나하나 뭐 천장에서 내려와서 선을 꽂아 놓는다. 전기 차량. 아. 그 정전됩니다 바로. 아,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실제로 이게 아, 땅이 워낙 좁기 때문에 전기차 상용까지는 저는 좀 길게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수소차도 아마 비슷한 관점에서는 얘도 좀 걸릴 겁니다. 네. 친환경차가 1위부터 해서 15위까지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은 네. 상당 부분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누가 어떤 들어가요? 나라가 차지하는지 아세요? 일본이 1위부터 일본? 해서 13위까지 거의. 아. 그러니까 13위가 현대차가 들어가 있어요. 네. 거의 상당수 수위가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송차오토텍은 잡주는 아니고 이 정도의 이제 회사 규모와 이제 그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우선적으로 해서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정부 정책에서 미세먼지 감축에 따라 가지고 네. 배출구스 이 규제를 이제 감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소라든가 전기차는 세계적인 이제 추이에 이제 맞춰가는 부분이었고 네. 여기에서 실질적인 최고의 수혜주를 우리는 이제 찾아가지고 네. 어떤 이제 비전을 확실하게 보이는 기업이죠.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리 조건으로 아직 수소차가 상용화되기는 아직 좀 먼 미래 일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